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4%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들만 순매수를 하고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움직임 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쭉 종목들 들여다보면은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중국에서 단체 관광 허용 이런 관련 기사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더크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해도 충분히 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제목에서 보다시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관련 기사들 좀 보면은 6년 5개월 만에 단체 관광을 이제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자, 그런데 중국에서 저렇게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국내 지책에 따른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중국 물건을 소비를 하지 않죠.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는 좋지 않아요.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공산당이 독단적으로 경제보다는 자신들의 권력을 갖다가 먼저 생각하고 또 자기들이 경제를 장악을 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시장 논리하고 맞지 않는 거죠. 또 그리고 일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은 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뭔가 있어야죠. 뭐 한국 경제가 어떤지 뭐 자료가 있어야 보고서 아, 한국 괜찮네 하고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통계청에도 아니면 관련 여러 가지 부서에도 우리는 이미 공개된 자료가 많이 있지만 그런 공개된 자료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좀 요청을 해서 자료 좀 주세요 해서 보고 아, 한국 괜찮네 하고 투자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그런 자료를 외국계 증권사들에게 제공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또 그리고 또 관련 경제학자들 이렇게 경제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라. 가능하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라. 이런 주문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들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그리고 지금 간첩법 이런 거가 예전부터 있었다. 우리도 국가보안법 예전부터 있었다고 해서 다 잡아간 건 아닌데 중국도 간첩법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다 잡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경우에 따라서 저가 기분 나쁘면 잡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경제 관련 통계 자료 이런 것들 막 보려고 해도 재수 없으면 기분 나쁘면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투자를 꺼려하고 중국의 말을 믿지 않는 거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니 뭐니 해도 뒤로서는 굉장히 꽉꽉 쪼아놓고 앞으로서는 풀어주는 척해도 언제 다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든 뭘 하든 일단 탈중국어로 중국 제품을 예전만큼 소비도 하지 않을 뿐더러 중국 정부도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이제 난감해진 거죠. 공동 부유라 해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사실 중국의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학 졸업해서 35만원, 40만원 그 정도 수준, 그것도 잘 해야 그 정도 수준을 받는데 그럼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나도 지금 엄청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냥 나라가 크기 때문에 벌리는 돈이 많아서 그렇지 굉장히 가난합니다. 걔들이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하여튼 여튼 이제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2019년도 그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1분기 때 중국 방문을 370만 명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올해 1분기 때 이 5만 명 방문했다 그럽니다. 중국을 찾는 사람들이 급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중국 싫어한다고. 지금도 우리도 외국 나가면 이게 이게 모자나 이런데 아니면은 태극기 몸에다가 하나 붙이고 다녀야 될 판이에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외국인은 알겠어요. 중국인으로 내몰리면은 험한 일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전 세계인들이 중국 놈들 다 싫어한다고. 그냥 중국까지 안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저거 나라 찾았는지 경기가 좋지 않고 뭔가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저거가 먼저 손 내민 겁니다. 중국을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단체 관광 우리가 허용해서 우리가 갈 테니까 이것도 좀 와줘라 이거예요. 근데 저거가 참 굉장히 이제 다급하니까 저런 조치를 꺼내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중국 정기 부양하고 이런 관련 소식들은 일단은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국 정부 자체가 신뢰를 잃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이거는 좀 중국 경기 부양하고 또 다른 이야기예요. 단체 관광은. 이거는 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사람이 넘어온다는 거잖아요. 이 숫자는 명확하게 이제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소비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때 잘 나갈 때 있죠. 중국이 전 세계 어떤 공장 역할을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는데 돈도 많이 버니까 이 직장에서 통 크게 아이고 우리 회사 이번에 휴가 주는데 다 한국에 뭐 2만 명, 5만 명, 아니면 5천 명 이 단체 관광을 보내주자. 이러면은 뭐 포상 휴가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돈이 많이 벌던 때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진짜 누비고 다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만큼 관광객이 들어오겠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때만큼 안 되겠죠.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할 때만큼 우리 한국을 다시 찾을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뭐 수요는 있기 때문에 단체 관광이 이렇게 허용이 되었을 때 한국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기는 하겠지만은 예전만큼은 아니니까 일단은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중국의 전 세계에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밉상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고 또 실제 하는 짓도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싫어요. 중국 싫어하니까 가지도 않는 거야. 꼴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급해진 거예요. 그동안 돈 좀 있다고 배짱을 막 부렸는데 이제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거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체 관광 허용해 줄 테니까 너도 좀 와서 우리 중국 소비 좀 해라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예전과 같은 중국이 단체 관광 허용하면 한국에 많이 찾아가지고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면 중국 산업이 옛날만큼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도 목에 놓을 거니까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것 같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튼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중국 관련주 충분히 매수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다시 신기한 이야기 두 가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 유통업 면세점 관련주 세력들은 이게 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의약품 쪽도 지금 테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괜찮아요. 업종도 괜찮은데 타임세이브를 보면서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오늘 급등했잖아요. 급등했는데 비슷한 업종들이 있죠. 화장품이잖아요. 화장품. 이건 의약이고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급등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갑자기 많이 급등을 한다 이러면 이쪽에 테마가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타임세이브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뭐 여러 종목 뭐 각기 다른 종목 뭐 등록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비슷하게 특정 업종 아니면 특정 종목들이 막 올라온다 그러면 갑자기 급등을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시장의 테마가 형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게 돈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뉴스들 쭉 들여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 진행하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7개 있습니다. 뭐 오늘 시장 뭐 테마가 형성된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건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좀 들여다보면은 그 중에서 신세계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신세계 여기 검색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였잖아요.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요거 왔잖아요. 그래서 돈 들어와서 세력들이 추세를 돌릴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드릴 게 추세를 요 지점에서 돌렸습니다. 그죠? 한 달 전에 지금 추세를 돌리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세력들이 이때부터 매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소식이 이때 전해졌어요. 그러면은 이때 움직인 돈들은 뭐냐 이거예요. 하필이면 이때 움직인 돈들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저게 세력들의 정보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건 우리 개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능력들입니다. 신세계 보시면은 실제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요때부터 쫙 들어왔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급등하죠. 그러면 그 애들은 이미 이때 매수를 할 때, 그럼 이 이전에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할 것이라는 어떤 내부적인 분위기를 감시했다는 이야기죠. 뭐 어디서 들었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유통주를 이제 포트에 편입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매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쯤에 우리가 타임세이브에서도 또 이 파워 엑스레이에서도 검색이 됐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시장 돌려보시면은 뭐 신세계 검색이 된 김에 호텔신라도 한번 보고 뭐 롯데 쇼핑도 한번 보고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현대백화점도 한번 보고 요거 뭐 앞으로 어떻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체 관광 허용이라는 소식이 이때 딱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의 이 정보력, 그 이전부터 알고 실제 매수를 행한 이 정보력은 우리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차선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시장에서 돈이 쭉 흘러가는 것을 보고서 갑자기 그동안 시장에서 수혜받던 이 면세점이나 유통업, 여기는 유통업이니까 유통업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 하면은 뭔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들어오네, 딱 관심 종목으로 딱 등록해놨다가 사건이 오늘 처럼 빵 터지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해서, 그러면은 장중이라도 과감하게 빵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세력들은 엄청납니다. 정보력이 저 정도예요. 우리는 적어도 돈 흐름을 갖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돈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의 변화를 감지를 할 수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몰라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대백화점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같은 유통업인데요. 오늘 검색이 됐어요. 많이 올라서 이거는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래요. 그죠? 참 그전에 이렇게 요런 때 참 좋았는데 그죠? 그래도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충분히 괜찮아요. 호텔신라도 급등했어요. 이건 장중에 붙었어야 돼요.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일 모레 또 붙어도 돼요. 근데 이 중국 관련 뭐 단체 관광 허용해서 뭐 수혜를 예상이 돼가지고 지금 기대감으로 오르는데 한다 하더라도 곧 머지않아서 실망감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뭐 중국의 전 세계 공장을 하면서 뭐 노동자들이 다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돈을 빵빵 벌어가지고 이번에 뭐 돈 많이 남으니까 한국 단체 관광 아마 이태리 씨 한번 보내줄게 이래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지가 알아서 오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니까 예전하고 전혀 분위기가 다를 거라서 분명히 어느 순간 되면은 예전에 중국 단체 관광이 올 때 이마에 왔는데 이번에 요까지밖에 안 왔다 이래 되면 이게 실망감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집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자익 실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그리고 화성 엔터프라이즈,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딱 상승 주세 평범 딱 뭔가 딱 매수하기 좋은 그런 참 멋진 위치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은 이거 참 괜찮죠. 외국인들이 5월달부터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 흘러내리는 주가 매수하는 외국인, 그죠? 그래서 이 돈으로 주가 흐름을 갖다가 바꿔 놓았어요. 돌려 놓았습니다. 그 바닥을 만들었지요. 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 매수를 하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주가를 흘러내리는 것을 멈춘 것도 외국인들이고 좀 올라갔죠. 이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또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어제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접근하기 좋지 않은 그런 상태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중국이 굉장히 지금 다급합니다. 중국 놈들. 아이고, 돌대가리도 그런 돌대가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요만큼의 어떤 대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국민들에게 이만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요만큼 얻고. 근데 이거는 사실 지극히 뭐 정상적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야 뒤지든지 말든지 내가 이만큼 벌면 요것보다 좀 더 이만큼 벌면 이런 선택을 한다고요. 남이야 뒤지든지 말든지
나는 내 수중에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게 권력을 가진 놈들이 하는 짓입니다. 뭔가 남보다 먼저 어떤 권력을 뭐 다른 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이 눈앞에 딱 있으면 전체 이익은 사라져 버립니다. 공산당이 이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고, 맨날 북한이 믿는 저 위에 저 전마들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이익,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국민 전체 이익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소속된 단체에 이익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관여하고 있는 이 일에 있어서 이익이 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어떻게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눈앞에 돈이 탁 오고 내 욕심이 좀 더 생기게 되면은 남의 뒤지든지 말든지 내가 그걸 빡 생각한다고요. 중국이 지금 이꼬라지가 난 거예요. 공산당을 위해서 전체 국민을 희생을 시킨 거예요. 희생을 시키고 자기 권력을 계속 강화하다 보니까 전 세계 신뢰, 자꾸 사람들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신뢰를 잃게 되는 거고, 외국인들 자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신뢰를 잃게 되는 거고, 개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중국은 변화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뭐 나쁜 놈들도 친구가 있어요. 나쁜 놈 친구 없을 것 같죠? 나쁜 놈들은 나쁜 친구가 있어요. 나쁜 친구. 우리가 일진 뭐 양아치들 한 반에 이마에 있는데 그건 다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때리지길 새끼들 질이 나쁜 놈들이 있어요. 질이 나쁜 놈들도 저것끼리 어울려 다닌다고. 저끼리 모임이 있다니까. 모임이 있고 또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모임이 있고. 그럼 이 중국도 중국 저거 모임이 있다니까. 러시아도 있고 뭐 근처에 있는 사람도 좀 있죠. 저거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끼리 예전에는 이만한 시장을 가지고 놀았다 그러면은 요만한 시장을 가지고 놀겠죠. 그래서 중국은 뭐 다른 뭐 일이 크게 없는 한 저걸 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